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에서 매일 이렇게 지방선거 쉽지 않을 거예요라고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지방선거 져도 자기들 공천에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총선은 2028년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100명 좀 넘잖아요. 얘기 많이 들어봐도 그렇게까지 위기감을 느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체감적으로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선거 자신들이 지고 나서 비대위 여러 거치고 이재명 정부가 중후반 넘어갈 때 총선을 치르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 거야라는 인식도 상당히 하고, 또 아까 김도영 기자도 재밌는 포인트 짚어줬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고 다시 당권을 쥐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게,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사심, 배신자 프레임도 가동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세력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물갈이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상당하게 있어요. 새로운 세력이 유입되는 거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는 되게 많은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서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넘어야 할 장벽이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있네요. 그 감정적 거부감이 굉장히 세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계엄을 한 것 자체는 90%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이겠지만은 그럼 10%는 누가 제공했느냐? 그럼 10%의 책임은 책임이 없는 거냐?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 사과 기자회견이 아니죠. 질문과 대답이 없었으니까 예. 그냥 사과.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은 오히려 좀 안도하는 모양새인가요? 오늘 정청래 대표 이야기 보았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뭐라 그러죠? 이거 뭐 조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냉소 뭐 이런 조소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결국에 장동혁 대표나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뭐 사과에서 별다른 스탠스 변화가 없다, 이거를 확인하고 오히려 뭐 별로 대단한 걸 얘기한 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뭐 앞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지방선거까지 뭐 이런 내란 관련한 프레임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의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그런 분위기라는 걸 국민의힘도 잘 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하겠네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이 오늘 한번 뵙고 왔는데 장동혁 대표랑 되게 밀접하게 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의원이거든요. 꼭 실명을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꼭 얘기를 못 하죠. 기자들은. 그러면도 근데 그 의원님이 하는 말이 이제 사과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조금 더 과감한 사과를 주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주문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흡족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놓더라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여전히 복잡한 게,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아마 열리죠?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예. 오늘 징계가 바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첫 회의여서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처음에는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그 사실관계 확인하고 뭐 상견례했다 정도의 이제 그 서면 브리핑 정도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도 있어서 오늘 윤리위가 징계를 어차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뭐 사실관계 더 확인할 것도 없잖아요. 바로 징계까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국민의힘 기자들은 또 이 기사를 크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에서 원래 보통 윤리위 진행이 되는데 당사 밖으로 윤민우 위원장이 나갔고, 그리고 기자들이 지금 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 나갔고, 당직자들도 서류를 챙겨가지고 따라 나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종합해 보면은 오늘 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기자들이 취재하기에 김정 기자 어떻습니까? 징계 수위가 만약에 내려진다면 오늘 내려지든 다음에 내려지든 어느 정도 수위라는 거예요? 최고 수준에 가깝게 나올 거라고 여겨지고 제명? 있어요. 예. 탈당 권유 정도는 더 가능할 거예요. 탈당 공고, 제명. 근데 그것도 상당한 중징계죠. 그 탈당 공고도 탈당 공고하고 나서 며칠 안에 탈당 안 하면 사실상 제명하는 결과죠. 맞습니다. 그 수순을 밟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눈에 안 봐도 선하잖아요. 바로 법적 대응 하지 않겠어요? 이호선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그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 조치를 했죠. 오늘 고발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그거 자체가
그 징계로 갈 수밖에 없는 강대강 대치를 유발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제 당내에서는 한동훈이 사과를 했다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에서 뭐 봉합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한동훈 전 대표가 차버렸다라는 평가가 이제 주류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미리 어차피 징계를 할 거라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어차피 징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대강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징계가 내려진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서 친한계 내부에서 좀 경론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법적 조치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게 맞느냐. 이미 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했는데요. 예, 그 징계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처분, 법원에서 뭐 가처분 가처분을 다퉈야 신청이겠죠? 되고 예. 그렇게 한들 그래서 회복이 된다 한들 공천을 주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투쟁을 계속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 내부 의견도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어젠가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런 그 연합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김도영 기자 뭐 취재에도 그 부합되는 내용인가요? 저 미처 닫지 못했습니다. 예.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는데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을 겨냥해서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장동혁 대표에게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관계 가족들이 뒤늦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과 칼럼을 인용해서 올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는데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 질문에는 그게 잘못된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비판받을 일이지 뭐 제 가족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사과를 했다면 오히려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있었다.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그런다고 한들 장동혁 대표 쪽에서 우려하고 정치적으로 타협을 지을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일부는 내가 인정했지만 그 IP나 이름, 동명이인 전혀 허위 나는 그런 내 이름으로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걸 전부 내가 내 가족이 쓴 것처럼 다 묶어서 발표를 한 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그래서 이제 사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쪽 입장을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작이기 때문에 사과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뭐 이런 상황들이 지나간 후에 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까 내심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선우 의원 문제로 민주당도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고 지지율이 어떻게 되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 한동훈 전 대표 어차피 징계로 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상당 기간 내분에 휩싸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예. 말씀 한마디가 못이 중한디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 논란부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원금 논란까지 민주당에 최근 얼마나 오랫동안 악재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20%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 사과도 어정쩡한 사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보수 진영 많은 지지자들 혹은 소리내고 있지 않은 많은 중도의 목소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지방선거 다 지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 TK 대구 경북 빼고 전 14개 공약단체당 다 지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사분오열 다툴 때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충분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야 은근히 니네가 먼저 사과하면 이거 어느 정도 봉합하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친한계에서는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네들 자존심 싸움하고 기싸움하는 와중에 야당 제1야당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도자급 정치인들끼리 저런 식으로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은 화해하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예. 그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장한석 연대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약간 발끈하면서 당 대표와 당원이 무슨 연대를 하냐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자회견에 담긴 연대 뭐 예. 자유민주주의 신봉하는 세력과는 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내 예. 세력은 연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자기는 당 대표고 당은 그 한동훈은
일개 당원이다 이런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응수했냐면 그분은 저의 스텝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제 그 스텝이라는 표현이 그 이전에 총선 때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철규 의원과 그 공천 갈등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 스텝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뭐 대놓고 굉장한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고. 지금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들이 지금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는 대표고 넌 당원이고. 그래서 친 한동훈계랑 친 장동혁계 핵심 그 진짜 한동훈 전 대표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장동혁 대표한테 직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밑에서라도. 원래는 그런 식의 반전이 예.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보는 예. 정치라는 게 그런 건데 그쪽에 그런 얘기를 하면 혹시 그런 낌새가 없어요라고 물어보면 김 기자 택도 없어.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전반적인 기류가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다.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또 탄핵당했다. 이런 그 인식들이 강한 거죠. 네, 굉장히 강하고요. 네. 또 이제 대선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지지 유세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기호도 안 적힌 뭐 빨간 잠바만 잠깐 네. 입고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서 자기 유세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깊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장동혁 대표가 또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기류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네. 싶어서. 지금 그 사과로 인한 그 당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에 그 반발을 누그러뜨리려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를 또 이제 추진하려는 뭐 그런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다 우리가 역대 선거 보면 선거에서 지면 지금이야 대표지만 대표들은 언제든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죠.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 조사해온 네. 게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된 게 2017년 3월 10일인데 그 이후부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표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정리해보면 총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8년간 대표가 28명이었고 평균 임기가 105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는 비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보수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예. 자,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45% 지난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올랐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제가 늘 이 시간마다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거의 24 아니면 26입니다. 다른 수치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은 이러한 그 여당의 계속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6으로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오르고. 또 이럴 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하정영 기자 좀 갸웃하는 게 민주당이 이렇게 악재가 있는데 어떻게 오르지? 이거 여론조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 민주당의 바람과 같이 약간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지리멸렬한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안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다시 61인가요? 60을 기록해서 지난주 조사 때보다 5%포인트 올랐어요. 원래 여론조사 전문가들 갤럽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와 여당의 지지율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같이 5%포인트씩 올랐다. 뭐 이런 여론의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국민의힘이 아마 더 직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김정일 기자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 제가 진짜 보수가 길을 잃고 위기라고 하는 게 오늘 민주당 45대 국민의힘 26이잖아요. 네. 중도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윙보터라고 하잖아요. 중도층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48대 국민의힘 16이에요. 어이구. 그러니까 3배 차이가 나는 그리고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가 43,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가 33. 이거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10%포인트 격차거든요. 그렇죠. 그 방금 말씀 주신 그것 조사도 보면은 중도층에서만 보면 44대 28로 예. 더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서울 지역에서도 42대 35로 국민의힘이 뒤지는 양상으로 나오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자, 이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관련해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YTN 라디오인가요? 그 인터뷰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자꾸 이렇게 정치의 전선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저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선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때 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의 윤리위원장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당의 가장 권력 있는 자리는 당대표보다도 윤리위원장 자리라고 하는 비아냥과 조롱이 있었는데 또다시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비아냥을 다시 우리 당이 받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리위원장이라든지 당무감사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본인들 정치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YTN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건 진짜 우리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상황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한동훈 전 대표 쪽이 세력은 지금 미약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릴 만큼의 내분이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당내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은 그 의원들의 대부분의 기류는 한동훈 전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방선거가 자신의 공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 대표로부터 이제 받아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자기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까지 버려가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싸워줄 분들이 많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그 친한계에 거센 반발은 있겠지만은 그게 뭐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에서 매일 이렇게 지방선거 쉽지 않을 거예요라고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지방선거 저도 자기들 공천에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총선은 2028년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100명 좀 넘잖아요. 얘기 많이 들어봐도 그렇게까지 위기감을 느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체감적으로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선거 자신들이 지고 나서 비대위 여러 거치고 이재명 정부가 중후반 넘어갈 때 총선을 치르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인식도 상당히 하고 또 아까 김동현 기자도 재미있는 포인트 짚어줬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고 다시 당권을 쥐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게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사심, 배신자 프레임도 가동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세력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물갈이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상당하게 있어요. 예. 새로운 세력이 유입되는 거니까요. 예.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내용이 배현진 의원이 또 홍준표 전 대표를 상당히 또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더라고요. 원래 배현진 의원이 처음 경계 입문하면서는 홍준표 대표가 저 입문을 시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가 예. 아마 2018년 지방선거 때 송파을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때 홍준표 대표가 배현진 의원한테 공천을 줬으나 그때는 낙선했던 걸로 예.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근데 최재성 의원이 아마 민주당 예. 의원이 당선이 됐었죠. 예. 예. 그 배현진 의원의 그런 공개적인 홍준표 전 대표 비판 이거 상당히 좀 또 정치인들 또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뭐 그런 그 SNS 글 같기도 하던데 홍준표 전 대표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고 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이 용병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당이 망했다. 다 쫓아내야 한다. 네. 그랬더니 배현진 의원이 제발 그만 좀 하시라.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있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거에서 졌는지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는 되게 많은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정서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넘어야 할 장벽이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 감정적 거부감이 굉장히 세요. 예.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계엄을 한 것 자체는 90%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이겠지만은 그럼 10%는 누가 제공했느냐? 그럼 10%의 책임은 책임이 없는 거냐?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되게 미묘한 그 기류가 흐르는 게 국민의힘에서 되게 오랫동안 원조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장동혁 체제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도 줄 수 있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경기지사. 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의제의를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와도 협력하고 유승민 전 의원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는 하기 싫다. 근데
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함께 하고 싶을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라든가 계엄에 대해서 이 정도 입장만 가지고 이준석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는 거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뭐 여기서 미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자체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계속 내고 끝까지 선거를 완주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단일화를 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박빙의 승부처에서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네.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정현 기자가 오랫동안 또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또 하정현 기자의 시간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12일에 윤리심판원이 열려서 그날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탈당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역시 엄중하게 현 사안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윤리심판원의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1월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 하정현 기자. 당 지도부는 저런데 민주당 의원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탈당하기를 촉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잔인한 리더십 발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도부는 12일까지 보자, 절차를 지키자 뭐 이런 겁니까? 네, 일단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워낙 큰 악재이고 또 전 원내대표라는 그런 상징성도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소명 요구를 했고 근데 워낙 또 소명할 게 많잖아요. 네. 지금 거의 10개가 넘는 의혹이다 보니까 이 소명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래도 원내대표까지 역임하고 당의 기여도도 어느 정도 있었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의 소명을 하는 그런 기회조차 우리가 뺏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뭔가 뭐 비상징계를 한다거나 막 탈당을 계속 요구하는 게 절차적으로 우리가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열리면은 어떤 결정 내린 것 같습니까? 윤리심판원도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어찌됐든 뭐 일반적인 경고 뭐 예. 이런 그러니까 의총의 그런 의결을 할 필요가 없는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또 국민적인 뭐 워낙 이게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가 또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을 해도 의원총회가 네, 최종적인 의결을 결정권을 해야- 갖고 있다. 의결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료 의원에 대해서 과연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 상황 인식이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 하지 않고서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뭐 어찌됐든 그 백혜련 그 의원님이 예. 어찌됐든 그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관련해가지고 뭐 그 당대표의 그런 비상징계 권한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비상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지도부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막 의총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 비상징계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당이 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여러모로 조금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경 서울시 의원,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그 강선우 의원 뭐 다 부인하고 있고 그런 받은 적 없고 뭐 사무국장한테 갔다가 또 뭐 다시 돌려줬다 뭐 또 받은 적 없다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이 김경 서울시 의원이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에 뭐 참석 중이다라고 하는 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에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다. 이건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무래도 뭐 이거가 결국에는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최근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나는 강선우 의원이 그 돌려줬다. 다 클리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거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강선우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근데 경찰이 규명해야 할 거는 이 제가 알기로는 뭐 기사도 몇 번 나왔지만 관계자들이 다 이제 휴대폰을 그 전후로 해서 교체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그리고 저도 뭐 관계자들을 접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핸드폰을 바꾸거나 그리고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뭐 강선우 의원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뭐 새롭게 뜨고 막 이러면 다 전화기 바꾼 그쵸. 거죠, 그게. 예. 그리고 뭐 의원실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나 지금까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런 결과적으로 뭐 말을 맞춰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찰 수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주진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추측을 내놨더라고요. 이제 1억 원 공천 헌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징역 1년 6월 정도 실형이 선고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자수서를 내 가지고 구속 수사를 피하고 그리고 사전에 변호사 상담이나 뭐 이런 걸 받아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라고 하는데 강선우 의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보좌진한테 반환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보좌관은 조사받았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직접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백혜련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네. 4명 지금 출마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누가 됩니까? 일요일에 결정되죠? 네, 저도 알고 싶은데. 예. 한병도, 백혜련, 박정, 한 명이 진성준. 진성준. 예. 하정희 기자가 얘기해 줘야죠. 근데 앵커님이 지금 제가 봤는데 가나다 순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뒤에는 가나다 순인데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지금 그 가나다 순을 예리하시네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무 예리해, 생각 없이. 이렇게. 예. 뭐 결과적으로 막 그렇게 원래 원내대표 경선 결과 못 맞춰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뭐 의원들도 못 맞추잖아요. 저도 못 예. 맞추고 있지만 뭐 예. 제가 몇 분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은 한명도 의원님을 얘기하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예.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그런 의원님들의 의중을 뭐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5개월만 하겠다는 의원이 될까요? 5개월 하고 의원들이 원하면 1년 더 할 수 있다는 의원이 될까요? 5개월만 하겠다는 의원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건가요? 뭐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일반 원내대표 하고 투표로 싶어하는 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기회를 더 예. 갖고 싶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정희 기자는 주영진의 뉴스 직격 첫 출연이었는데 어때요? 오늘 처음 나와보는데 예.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다양한 당을 또 예. 출입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정희 기자의 또 활약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휴일 날씨가 안 좋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